우리나라의 각종 핫한 소식들만 모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대한관계 톡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강대국들은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춘 6세대 전투기체 일명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혈안인데요. 이를 위해 항공기 꼬리 날개가 없는 무인기 기술이 주목을 받는 추세이며 무기 개발 경쟁에서 늦춰지기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역시 신속하게 개발에 나섰는데요. 최근 한국항공방산위원회의 경쟁력 향상 보고서에서 발표된 한국공군이 보유할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최대 성층 고도를 비행할 수 있고 7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스텔스 도료로 레이더에 탐지돼 확률을 3%까지 최소화하는 저피탄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동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텔스 유인 전투기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이 모든 기술들을 보유하려 혈안이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용 목표는 고위험적 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공격하고 신속히 빠져나오는 것으로 스텔스 기술과 고속 램제트 엔진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한민국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 미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 드론이 개발된다면 KF-21의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F-35 전투기의 화력체계를 뛰어넘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는데요.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에게 상황을 공유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 비행으로 적군을 순식간에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안 밀리터리 리뷰도 한국은 뛰어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는 정말로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의 성과를 보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탄 무인 항공기 핵심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인데요. 한국군은 레이저에 탐지될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무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항공기 꼬리 날개가 없는 형상을 지닌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저피탄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기술 고도화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실 한국의 스텔스 역사는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 걸프전에서 F-117 스텔스 전폭기가 큰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도 스텔스 기술에 대해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또 한국은 지난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개시하며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레드가 300여 종의 무기계,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스텔스 테스트를 하는 등 시행착오 끝에 레일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를 갖춘 나노 스텔스식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낸 것입니다. 레드는 새로운 RAM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는 등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 기술을 공유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에 실전 배치 후 블록선부터 내장형 웨폰베이 기술을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함으로써 5.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만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도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인데요. 앞서 한화 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데 이어 2년 만에 애드가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기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률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 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애드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음 속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국산 탐지 기술이 전력화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에서 영공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애드를 통해 스텔스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졌었지만 군사기밀이며 보안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 서서히 기술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우리 군의 기술력이 집약된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를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투기의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스텔스 메타 물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면서 다방면으로 스텔스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표준과학연구팀은 수중에서 음파를 반사시키지 않고 들어온 음파를 그대로 투과시키는 물질을 개발해냈는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것은 음파의 굴절률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즉,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조만간 스텔스의 핵심 기술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스텔스 핵심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한국에서도 각종 센서와 무장을 탑재한 스텔스 무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사실 현재 KF-21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한 전투기 중에서는 세계 최고 사양을 갖춘 전투기인데요. 이런 전투기를 대한민국의 온전한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KF-21 전투기는 이에 멈추지 않고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향해 개발하겠다고 한 고위 관계자가 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블록이, 즉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전투기가 개발되고 2028년까지 KF-21 전투기는 블록이, 즉 공대지 무장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였지만 그 토대가 6세대 그 이상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대한민국 5세대, 6세대 전투기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F-21 전투기의 온전한 6세대 스텔스기로 진화를 위해서는 전투기 동체를 저피탐율 기체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와 더불어 적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이 갖춰진 세계 최정상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 정상급 국방 기술력을 지닌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무기가 세계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관계토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